7월 초 1일 새벽에 비가 오고 늦게는 개었다. 명나라 사람 3명이 왔는데 부산에 가는 길이라 했다. 송대립이 송두근과 함께 왔다. 안각도 보러 왔다. 저녁에 서철 및 방덕수와 그의 아들이 와서 잤다. 이날 밤 가을 기온이 몹시 서늘하여 슬프고 그리움을 어찌하랴. 송두근이 원수진을 왕래하다 보니 종사관이 큰 냇가에서 피리 소리를 듣고 있더라는 것이었다. 놀라운 일이다. 오늘은 인종의 나라 제삿날인 것이다. 초 2일 밝음. 아침에 변덕수가 돌아왔다. 늦게 신재훈과 평에 사는 정인서가 종사관 심부름으로 문 하나라 왔다. 오늘은 돌아가신 아버님 생신인데 멀리 천리 밖에 나와서 군복을 입고 있으니 이런 일이 어디 있을 것인가. 초 3일 밝음. 새벽에 앉아있으니 싸늘한 기운이 뼈에 스민다. 비통한 마음이 한결 더해졌다. 제사에 쓸 유밀과에 밀가루를 장만했다. 늦게 정읍군사 이양, 최연환 및 건손 등 3명을 심부름시키라고 보내어왔다. 늦게 장준환이 남해로부터 보러 와서 전하기를 남해원의 병이 중하다는 것이었다. 민망했다. 이윽고 합천군수 오운이 보러 와서 산성에 관한 일을 많이 이야기하였다. 점심 뒤에 원주 진중에 가서 황종사관과 이야기하였다. 종사관은 전적 박아내와 화를 쏘았다. 이때 자병사가 그 금관을 시켜 항복한 외인 2명을 압송해 보냈는데 청정에 부하라고 했다. 해가 저물어 돌아왔다. 또 들으니 고령원이 성주에 갇혔다는 것이었다. 초사일 밝음. 아침에 황조사관이 정인서를 보내어 문안했다. 늦게 이방 및 유황이 왔다. 자원 입대하는 군인 홍량의 앙청, 찬과 기들이 왔다. 변여랑, 변회보, 황원기들이 모두 벼슬하고서 보러 왔다. 변사중도 변대성들과 보러 왔다. 점심 후 비가 뿌렸다. 아침밥 때 안극가가 보러 왔다. 어두워져서 큰 비가 오기 시작하여 밤새 그치지 아니했다. 비. 이른 아침에 초계원이 채찰사 종사관 남이공이 경내를 지나간다고 하면서 산성으로부터 문 앞을 지나갔다. 늦게 변덕수가 왔다. 변존서는 마을방으로 갔다. 초 6일 밝음. 꿈에 윤삼빙을 만났는데 나주로 귀양 간다고 했다. 늦게 이방이 보러 왔다. 빈 방에 홀로 앉았으니 그리움과 비통함을 어찌 말로 다하랴. 저녁에 바깥에 나가 앉았다가 변존서가 마을방에서 돌아오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왔다. 안각 형제도 홍백을 따라왔다. 이날 제사에 쓸 중백기 5마리를 꿀에다 만들어 봉에서 실어 위에 얹었다. 초 7일 맑음. 오늘은 칠석 슬프고 그리움을 어찌하랴. 꿈에 원공과 한자리에서 만났는데 내가 원공 위에 앉아 음식상을 받자 원공이 즐거운 기색을 보이는 것 같았다. 무슨 징조인지 알 수 없다. 박영남이 환산도로부터 와서 말하기를 그 지장으로 잘못으로 대신 죄책받기 위해 원수에게 붙들려 왔다는 것이었다. 초계원이 햇물건들을 갖추어 보내왔다. 아침에 안각 형제가 보러 왔고 저물녘에는 흥량 박응사가 보러 오고 심준들도 보러 왔다. 의령 원 김전이 고령으로부터 와서 병사의 처사가 뒤죽박 죽인 것을 많이 이야기하였다. 초 8일 맑음. 아침에 이방이 왔기에 밥을 대접해 보냈다. 그에게서 들으니 원수가 구리에서 벌써 곤약에 이르렀다는 것이었다. 늦게 집주인 이여해가 최태보와 함께 보러 오고 변덕수 또한 왔다. 저녁에 송대립, 유홍, 박영남이 왔다가 송유 2사람은 돌아갔다. 초 9일 맑음. 내일은 열을 아산으로 보내려고 제사에 쓸 과물을 감독하여 쌌다. 늦게 윤감, 문보들이 술을 가지고 와서 열과 변, 주부에게 작별 술을 권하고 돌아갔다. 이날 밤 달빛이 대낮 같아 어머님 그리는 슬픔과 울음으로 밤이 깊도록 잠들지 못했다. 초 10일 맑음. 새벽에 열과 존서를 보낼 일로 앉아 날새기를 기다렸다. 일찍 아침을 먹고 정을 스스로 억제하지 못하고 통곡하여 보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구리에서 온 말을 타고 가니 더욱 염려된다. 열등이 막 떠나자 황종사관이 와서 한참이나 이야기하였다. 늦게 서철이 보러 왔다. 정상명이 종이로 말혁 만들기를 끝냈다. 저녁에 홀로 빈방에 앉아노라니 정해가 끌어올라 잠을 못 이루고 밤새 뒤척거리기만 했다. 11일 맑음. 열이 어떻게 갔는지 걱정스러웠다. 더위가 아주 심하여 걱정을 금치 못했다. 늦게 변홍달, 신재훈, 임중형들이 보러 왔다. 홀로 빈방에 앉아있으니 그리운 마음이 어떠하랴. 비통하다. 종태문이 종이와 함께 순천으로 갔다. 12일 맑음. 아침에 합천원이 햅쌀과 수박을 보내왔다. 점심을 지을 즈음 방홍원, 현응진, 홍우공, 임영립들이 박명현에게부터 와서 함께 밥을 먹었다. 종 평세가 열을 따라갔다가 돌아왔다. 잘 갔다는 소식을 들으니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슬프고 한탄스러움이랴 어찌다 말하랴. 이인남이 사철쭉 100묶음을 배웠다. 13일 맑음. 아침에 남의 원이 편지를 보내고
음식물을 많이 보내면서 또 말하되 싸운 말을 끌어가겠다고 했기에 답장을 썼다. 늦게 이태수, 조신우, 홍대방이 보러 와서 적토벌할 일을 이야기하였다. 송대림, 장득홍도 왔다. 장득홍은 자비로 복무한다기에 양식 2마리를 내주었다. 이날 칡을 캐왔다. 이방도 보러 왔다. 남의 아전에 심부름꾼 2명을 데리고 왔다. 14일 맑음. 이른 아침에 정상명에게 종, 평세, 귀인과 진말 2필을 주어 남해로 보냈다. 정은 싸운 말을 끌어올 일로 보낸 것이다. 새벽에 꿈을 꾸었는데 내가 채찰서와 함께 한 곳에 이르니 송장들이 널렸는데 혹은 밟고 혹은 목을 베기도 했다. 아침밥 때 문인서가 와가 채와 동화선을 가져왔다. 방응원, 윤선각, 현응진, 홍우공 들과 이야기하였다. 홍은 그 아버지의 병으로 종군하고 싶지 않아 나에게 팔이 아프다고 핑계하니 놀라울 일이다. 오후 10시께 황 종사관이 정인서를 보내어 문안하고 또 김의 사람으로 외적에게 붙었던 김옥의 고목을 보여주었다. 거기에 의하면 초 7일에 외적 500여 척이 부산으로 나오고 초 9일에 외선 1000척이 합세하여 우리 수군과 저령도 앞바다에서 싸웠는데 우리 전선 5척이 두모포의 표류에 되었고 또 7척은 간 곳이 없다는 것이었다. 이를 듣고 분함을 이기지 못하여 곧 황 종사관이 군대 점호하고 있는 곳으로 달려가 황 종사관과 이를 의논하고 그대로 앉아 활 쏘는 것을 구경했다. 이윽고 내가 타고 간 말을 홍대방 너러 달려보라 했더니 잘 달리는 것이었다. 날씨가 비올 기세였으므로 곧 돌아왔는데 집에 닿자 비가 마구 쏟아졌다. 오후 8시께 개었는데 달빛이 훨씬 더 맑았다. 회포를 어찌다 말하랴. 15일 비가 오다 게다 했다. 늦게 조신옥, 홍대방들과 여기 있는 윤성각까지 9명을 불러 떡을 차려 먹었다. 아주 늦어서 중군장 이덕필이 왔다가 점으로 돌아갔다. 그 편에서 들으니 수군 20여 척이 적에게 패배하였다는 것이다. 통분하다. 막을 방책이 없으니 한스럽다. 어두워져서 비가 크게 내렸다. 16일 비가 오다 게다 하면서 종일 흐리고 맑지 않았다. 아침 식사 후에는 소능남을 종군장에게 보내어 수군 소식을 알아보게 했더니 그가 돌아와 중군의 말을 전하는데 경상 좌병사의 긴급보고로 부하 불리한 일이 많다고 하면서 가추가추 말하지 않더라는 것이다. 한탄스러운 일이다. 늦게 변희정이라는 사람이 수박 2덩이를 가지고 왔다. 그 꼴이 같지 않아 어리석고 용렬하다. 두매에 박혀 사는 사람이 배우지 못하고 가난해서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이리라. 이 역시 소박한 태도이다. 이날 낮에 이희남을 시켜 칼을 갈게 했는데 아주 잘 들어 적장의 맨대가리를 벨만했다. 소나기가 쏟아졌다. 아들 열이 길가기에 고생될 것을 생각하고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저녁 때 여감 송진면 사는 사삿집 종세남 이 서생포로부터 알몸으로 왔기에 그 까닭을 물으니 7월 초 4일 전병사 우우가 타고 있던 배 격군이 되어 초 5일에 7천량에 이르러 자고 초 6일 옥포로 들어갔다가 초 7일에 새벽에 말고지를 거쳐 다대포에 이르러 외선 8척이 정복하고 있음을 보고 여러 배들이 발로 돌격했더니 외에는 남김없이 무트로 올라가고 빈배만 걸려있어 우리 수군들은 그것을 끌어내어 불지르고 그 길로 부산 저령도 바깥바다로 향하다가 마침 적선 1천여 척이 대마로부터 건너오는데 서로 싸우려 했더니 외선을 흩어져 회피함으로 끝내 잡아 초멸할 수도 없었고 사남이 탄 배와 다른 배 6척은 배를 저하하지 못하고 서생포 앞바다에까지 표류하여 무트로 오르려고 하자 거의 다 살육을 당하고 자기만이 혼자서 숲을 속으로 들어가 기어서 목숨을 살려 간신히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었다. 듣고 나니 참으로 놀랄 일이다. 우리나라의 힘 미대한 것은 오직 수군뿐인데 수군이 이러하니 다시 더 바라볼 것이 없다. 거듭거듭 생각할수록 분한 가슴이 찢어지는 것만 같다. 또 선장 이협이 적에게 포박되었다 하니 더욱 통분하다. 소능남이 집으로 돌아갔다. 17일 가끔 비가 내렸다. 이 아침에 이희남을 황종사관에게 보내어 새남의 말을 전하였다. 늦게 초계원이 벽견산성으로부터 보러 왔다가 돌아갔다. 송대립, 유황, 유홍, 장득홍 등이 보러 왔다가 해가 저물어 돌아갔다. 변대현, 정운용, 등용, 구종 들은 모두 초계 아전들인데 어머님 족성의 같은 파 사람으로서 보러 왔다. 종일 큰 비가 내렸다. 이름 적지 아니한 사령장을 신혁이 바다 가운데서 잃어버렸으므로 경상 순변사가 신문하여 그 기록을 가져갔다. 18일 밝음. 새벽에 이덕필이 변홍달과 함께 와서 전하는 말이 16일 새벽 수군이 밤 기습으로 통제사 원균이 전라우수사, 이역기, 충청수사 및 여러 장수들과 함께 많은 해를 입고 수군이 크게 패했다는 것이었다.
듣지 않은 통곡이 터져나오려면 이를 길 없다. 이윽고 원수가 와서 말하기를 일이 이미 여기까지 이르렀으니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하면서 오후 10시께까지 이야기하였으나 어떻게 뜻을 정할 수가 없었다. 나는 내가 직접 해안 지방으로 가서 듣고 본 뒤에 방책을 정하겠다고 말했더니 원수는 그 위에 더 좋아할 수 없었다. 나는 송대립, 유황, 윤성곽, 방응원, 현응진, 이명립, 이원룡, 이희남, 홍우공을 데리고 길을 떠났다. 삼가 현에 이르니 새로 부임한 원이 나와 기다리고 있었다. 한치겸도 와서 오래 이야기하였다. 19일 종일 비가 내렸다. 오는 길에 동산, 산성에 올라 그 형세를 보니 매우 험고하여 적이 엿볼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대로 단성현에서 눌러 유숙했다. 20일 종일 비가 내렸다. 아침에 권무님의 조카 권희청이 보러 오고 원도 보러 왔다. 낮에 진주 전계산성 아래 있는 강정에 이르렀다. 진주 목사가 보러 왔다. 이희만의 집에서 잤다. 21일 맑음 일찍 떠나 곤양군에 이르니 군수 이천추 또 고을에 있고 백성들도 많이 재고장에 있어 혹은 올벼를 거두기도 하고 혹은 밀보리밭을 갈기도 했다. 점심 후 노량에 이르니 거제원, 안희와 영등포 조계종 등 10여 명이 와서 통곡하고 피해 나온 군사의 백성들도 울부짖지 않는 이가 없는데 경상수사는 도망가고 보이지 아니했다. 우후 이의되게 보러 왔기에 패하던 정황을 물었다. 모든 사람이 울며 말하기를 대장 원균이 적을 보자 먼저 무트로 달아나고 여러 장소들도 모두 그같이 무트로 달아나 이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었다. 대장의 잘못을 말하는 것은 입으로 옮길 수가 없고 그 살점이라도 뜯어먹고 싶다고들 했다. 거제 현감의 배 위에서 자면서 거제 원과 새벽 2시께까지 이야기했다. 조금도 눈에 붙이지 못해 눈병을 얻었다. 22일 밝음 아침에 배설이 보러 와서 원기운 이 패망한 일을 많이 말하였다. 식후에 남의 원 박대남이 있는 곳에 이르니 병세가 거의 구할 수 없이 되었다. 싸움말 바꿀 일을 다시 이야기했다. 총 종평세와 군사 한 명을 데려오겠다고 한다. 오후에 곤양에 이르러 몸이 편치 않아 그대로 잤다. 23일 비가 오다 개다 했다. 아침에 노량에서부터 만들던 서류를 송대립에게 주어 먼저 원수부로 보내고 뒤따라 떠나 곤양 시보리 원에 이르니 배백기 부인이 먼저 도착해 있었다. 말에서 내려 잠깐 쉬고 진주, 운곡, 전일 숙박하던 곳에서 잤다. 어두워지면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밤새도록 그치지 아니했다. 백기도 와서 잤다. 24일 비 그치지 않았다. 한치겸 이한인이 부사에게로 돌아갔다. 정의 종 예손 이송의 종과 함께 돌아갔다. 식후에 이홍훈의 집으로 옮겼다. 방응원이 정성에서 와 전하기를 황종사관이 산성에 와서 연애하는 사정을 보고 들은 데서 전하다는 것이다. 굴량 2섬, 말먹이 콩 2섬과 말 편잘 7벌을 가져왔다. 이날 저녁 조방장 백영남이 보러 왔기에 술을 주어 위로했다. 25일 늦게 개었다. 황종사관이 편지를 보내어 문안했다. 조방장 김원공이 보러 왔다가 원수부로 갔다. 배수립이 보러 오고 이곳 주인 이용훈도 보러 왔다. 박람회가 그종 용산을 보내어 내일 보러 들어온다고 고했다. 저녁 때 배백기의 병을 가보니 고통이 극도로 심했다. 걱정이다. 송두근은 황종사관에게 보내어 안부를 물었다. 비가 오다 개다 하였다. 일찍 밥을 먹고 정성 밑에 있는 소나무 정자에게로 가서 황종사관 및 목사와 더불어 이야기하다가 늦게 숙소로 돌아왔다. 27일 종일 비가 내렸다. 이른 아침 정성 건너편 송경래의 집으로 옮겨 머물렀다. 늦게 동지 이천과 판관, 정재가 채찰사로부터 와서 전령을 전달했다. 함께 저녁을 먹었다. 이동진은 배 조방장에게서 갔었다. 28일 비 이희량이 보러 왔다. 초저녁에 이동지와 진주 목사와 소촌 철방 이시경이 와서 밤새 이야기하다가 자정에 지나 돌아갔다. 모두 응전대책을 논하는 것이었다. 29일 비 오다 개다 했다. 아침에 이군과 영공은 나와 함께 밥을 먹고 채찰사에게로 보냈다. 늦게 냇가로 나가 군사를 점거하고 말을 달렸는데 원수가 보낸 군대는 모두 말도 없고 활에 화살도 없으니 소용없었다. 탄식할 일이다. 저녁 때 들어오다가 배동지와 박람회에게 들렀다. 밤새 큰 비가 왔다. 철방 이시경에게 사람을 보내어 안부를 물었다. 8월 초일 큰 비가 내려 물이 불었다. 늦게 이철방이 보러 오고 조신 홍대방들도 보러 왔다. 초일 잠시 날이 들었다. 홀로 수루의 마루에 앉았으니 그리운 회포가 어떠하랴. 비통함을 이기지 못했다. 이날 밤 꿈에 임금의 명령을 받들 징조가 있었다. 초 3일 맑음 이른 아침에 선전관 양호가 뜻밖에 들어와 교서를 가져왔는데 분부의 내용인즉 겸삼도 통제사의 명령이었다. 숙배한 뒤에 받았다는 서장을 써서 봉에 올리고 곧 길을 떠나 바로 두치 가는 길로 들어섰다. 오후 8시께 행보역에 이르러서 말을 쉰 다음 자정에 넘어 길을 떠나 두치에 이르니 먼동이 트려했다.
박람회가 길을 잃고 강정으로 잘못 들어갔으므로 말을 내서 불러왔다. 쌍계동에 이른즉 뾰족뾰족한 돌들이 흩어져 있는데 가동비에 물이 넘쳐 어렵게 건넜다. 석주에 이르자 이원춘과 유해가 복병하여 지키다가 나와서 보고 적토벌할 일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였다. 저물어서 구례에 이르렀는데 경내가 쓸쓸하였다. 성 분문 밖에 전날 머물렀던 집에서 잤는데 이 주인은 이미 산골로 피란했다는 것이었다. 손님필이 보러 왔는데 곡식까지 지고 왔으며 소능남은 그 전에 벌써 이른감을 가져왔었다. 초4일 맑음 아침밥을 먹은 뒤 압록강원에 이르러 점심을 짓고 말래 병도 고쳤다. 고산 현감 최진강이 군인 인도할 일로 와서 수군 일에 관하여 많이 이야기했다. 오후에 곡성에 이르니 관청이고 민가고 보통 비었다. 이 고을에서 잤다. 박람회는 곧바로 남원으로 갔다. 초5일 맑음 아침을 먹은 뒤 옥과 지경에 이르니 피란 가는 사람들로 길이 찼다. 놀라울 일이다. 말에서 내려 타일렀다. 현으로 들어가면서 이기남 부자를 만나 현에 이르니 정사준 사립이 마중 나오기에 함께 이야기했다. 고을원과 홍효자가 처음에는 병을 핑계로 나오지 아니하더니 조금 있다가 보러 왔다. 붙잡아다 처벌하려 한 때문에 보러 온 것이다. 초6일 맑음 이날은 옥가에 머물렀다. 오후 8시께 송대리들이 적정을 탐지해 가지고 왔다. 초7일 맑음 이른 아침에 길을 떠나 곧바로 순천으로 가는데 길에서 선전관 원집을 만나 임금의 분부를 받았다. 병사의 군대가 모조리 부서져 돌아가는 것에 길이 줄되었으므로 말 세필과 화살을 약간 빼앗아 왔다. 곡성 강정에서 잤다. 초8일 새벽에 길을 떠나 아침밥을 부유창에서 먹었는데 병사는 이미 명령하여 불을 질러 놓았다. 광양원, 구덕령, 나주판관 원종이, 옥구원, 김희온들이 근처에 숨어있다가 내가 왔다는 말을 듣고 급히 달려 백영남과 함께 구치에 이르렀다. 내가 말에서 내려 영을 내린즉 한꺼번에 나와 절을 하였다. 내가 피해 다닌 것을 들어 책망을 하니 모두 그 죄를 병사 이복남에게로 돌리는 것이었다. 곧 길을 재촉하여 순천에 이르니 성 안팎에 인적 하나 없이 쓸쓸하였다. 중해희가 찾아왔기에 의병장에 사령장을 만들어주고 또 총통 따위는 옮겨 묻어돌아 일렀다. 장편전은 군관들이 나누어 갖도록 분부하고 순천에서 놀러 잤다. 초9일 맑음 일찍 길에 나서 나간에 이르니 오리밭까지 많은 사람들이 보러 나왔다. 흩어져 달아난 까닭을 물으니 모두가 말하기를 병사 이복남이 적에 쳐들어온다고 떠들면서 창고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까닭에 백성들도 흩어져 도망가는 것이라 했다. 관청에 들어가니 고요하여 사람의 소리가 없었다. 순천부사 오치적과 김제군수 고봉상들이 와서 절하였다. 늦게 보성초양에 이르러 김원도 집에서 잤다. 맑음 아침에 양상원의 집으로 옮겨 묶었다. 송일입 최대성이 보러 왔다. 맑음 12일 맑음 장계초안을 잡았다. 그대로 묶었다. 거제 현감 발포 만호가 보러 왔다. 13일 맑음 거제현령 및 발포만호가 보러 왔다가 돌아왔다. 수사와 그 여러 장수 및 피해 나온 사람들이 묵고 있는 곳은 알았다. 우후 이몽구가 왔으나 보지 못했다. 화동원에게서 들으니 정계성과 벽견성도 병사가 스스로 외진을 깨뜨려 버렸다는 것이다. 통탄할 일이다. 14일 맑음 아침에 이몽구에게 곤장 80대를 때렸다. 박을 먹은 뒤 장계 7통을 봉해서 윤성각을 시켜 올려보냈다. 오후에 어사 이몽정을 만날 일로 보성군으로 가서 잤다. 밤에 큰 비가 쏟아지듯 내렸다. 15일 비. 늦게 활짝 깨었다. 식후 열선루에 나가 앉아노라니 선정관 박청봉이 임금의 분부를 가져왔는데 8월 초 7일에 만들어진 서류였다. 영의정은 경기지방을 순행 중이라 한다. 곧 편지에 받은 데 대한 장계를 작성했다. 보선공기를 점거하여 내 말이 말에 나누어 실었다. 저녁녘 흰달이 누워가게를 비추니 심해가 편안치 못하였다. 16일 맑음 아침에 보성원과 군관들을 구람으로 보내어 피해 달아난 관리들을 찾아내게 했다. 선전관 박천봉에 돌아가는 편에 나주 목사 및 어사 이몽정에게 편지답장을 붙였다. 사람들을 박사명의 집으로 보내었더니 사명의 집은 벌써 비었더라고 했다. 오후에 활장치 및 태기생, 선의 대남들이 들어왔다. 김이방, 김복만들이 들어왔다. 17일 맑음 일찍밥을 먹은 뒤 곧바로 작은 땅 백사장으로 갔다. 점심 후 군영구미로 가니 경내가 벌써 사람 하나 없었다. 수사배설은 탈배도 보내지 않았다. 장의 군량, 감감과 생리는 군량을 모두 도둑질하려 나눠 가져려 하던 참인데 마침 그때 이르러 잡아다 호되게 곤장을 때렸다. 눌러 거기서 잤다. 18일 맑음 회령포에 갔는데 수사배설이 배멀미를 핑계대기 때문에 보지 않았다. 급포고 관청에서 잤다. 19일 맑음 여러 장수들이 교서에 숙배하는데 배설은 받들어 숙배하지 아니했다. 그 건방진 태도가 말할 수 없었기에 그 영리를 곤장 때렸다. 회령포 만호 민정봉이
그 전선에서 받은 물건을 사사로이 피난민, 위덕들에게 준 죄로 곤장 20대를 쳤다. 20일 맑음. 아포고가 협작하여 이진으로 진을 옮겼다. 21일 맑음. 날이 채 새기 전에 광란이 이름 없이 일었다. 차기에서 그런가 싶어 소주를 마셨더니 읽고 인사불성이 되어 깨어나지 못할 뻔했다. 밤을 앉아 세웠다. 22일 맑음. 광란이 더욱 심해져 기동할 수가 없었다. 23일 맑음. 통증이 몹시 심해 배에 머무르는 것이 불편하기로 배를 버리고 무태 나와 머물렀다. 24일 맑음. 일찍 도계에 이르러 아침밥을 먹고 어란 앞바다에 이르니 가는 곳마다 벌써 텅텅 비었다. 바다에서 잤다. 25일 맑음. 그대로 거기 머물렀다. 아침을 먹을 때 당포에 포자기니 놓아 먹이던 소를 훔쳐 끌고 가면서 헛소문을 퍼뜨리되 외적이 왔다. 외적이 왔다고 하는 것이었다. 나는 이미 그것이 거짓임을 알고 헛소문을 퍼뜨린 2명을 잡아 곧 옥배어 효시하게 하니 군중 인심이 크게 안정되었다. 26일 맑음. 그대로 어란에 머물렀다. 임준영이 말을 타고 달려와서 저기 이진까지 온 것을 고하였다. 우수사가 왔다. 27일 맑음. 그대로 어란바다 가운데서 머물렀다. 28일 맑음. 적선 8척이 뜻밖에 들어오니 여러 백들이 겁을 집어먹고 달아나려 하고 경상수사도 달아나려고 했다. 나는 꼼짝도 않고 있다가 적선이 다가오자 길을 흔들어 뒤쫓으니 적선을 물러갔다. 갈두까지 쫓다가 돌아왔다. 저녁에 장도로 옮겨 머물렀다. 29일 맑음. 아침에 벽파진으로 건너갔다. 30일 맑음. 그대로 벽파진에서 머물렀다. 9월 초 9일 맑음. 그대로 벽파진에서 머물렀다. 초 2일 맑음. 정자에 내려가 앉았는데 보자기 점새가 제주로부터 보러 왔다. 이날 새벽에 배설이 도망갔다. 초 3일 비가 뿌렸다. 뜰 아래 머리를 웅크리고 있으니 그 심해가 어떠하랴. 초 4일 북풍이 크게 불었는데 각배를 겨우 보존했다. 천행이다. 초 5일 북풍이 크게 불었다. 각배가 부지할 수 없었다. 초 6일 바람은 자는 듯 했으나 물결에 가라앉지 않았다. 초 7일 바람이 비로소 그쳤다. 탐망공간 임주경이 와서 고하기를 적선 55척 가운데 13척이 이미 어란 앞바다에 이르렀는데 그 뜻이 수군에 있는 것이라 했다. 그래서 각배 엄하게 신칙하였다. 초 오후 4시께 적선 13척이 바로 진치고 있는 곳으로 향하였다. 우리도 배도 닷을 들고 바다로 나가 마주 내리면서 공격하니 적선은 배로 돌려 도망쳤다. 먼 바다까지 쫓아가는데 바람과 물결이 모두 거슬러 배를 부릴 수 없으므로 벽파진으로 되돌아왔다. 밤 습격이 있을 것 같았는데 오후 10시께 적선이 포를 쏘면서 밤 습격을 해오자 여러 배가 겁을 지어 먹은 것 같으므로 다시 엄하게 영을 내리고 내가 탄 배로 곧바로 적선을 향해 달리면서 포를 쏘니 적도는 능히 당해내지 못하고 자전께 달아났다. 이들은 전에 한산도에게서 승리를 얻은 자들이었다. 초8일 맑음. 적선이 오지 않았다. 초 9일 맑음. 이날이 9일 중양절이다. 군사를 먹이려던 참인데 마침 부찰사 군량 중 제주 소 5마리가 왔다. 녹도와 안골품 안으로 시켜 그것을 잡아 군인에게 먹이고 있을 때 적선 2척이 간보도로 곧장 들어와 우리 배에 많고 적음을 살피는 것이었다. 영등포 망고 조계정이 뒤쫓았으나 잡지는 못하였다. 초 10일 맑음. 적도는 멀리 도망갔다. 11일 맑음. 12일 비. 13일 맑으나 북풍이 크게 불었다. 14일 맑으나 북풍이 크게 불었다. 임준영이 육로를 정탐하고 달려와 말하기를 적선 55척이 벌써 어란 앞바다에 들어왔다고 했다. 또 사로잡혀 갔다가 도망쳐온 중걸의 말도 전했는데 중걸은 이달 초 6일 달마산으로 피난 갔다가 외인에게 사로잡혀 묶인 바 되어 외의 배를 타고 있었는데 이름을 모르는 김의 사람에게 외장에게 청을 해서 결박을 풀어주더니 마침 밤에 그 김의 사람이 귀에다 대고 가만히 말하기를 외놈들이 하는 말이 조선수군 10여 척이 우리 배를 뒤쫓아 혹은 사살하고 혹은 배에 불질렀으니 보복을 안 할 수 없다. 여러 배를 모아 수군을 모조리 죽인 뒤 곧바로 경강으로 올라가자고 하더라는 것이다. 이 말은 비록 모두 믿기는 어려우나 역시 그럴 수도 없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우수영으로 전령선을 보내어 피난민들의 무트로 올라가게 하도록 일렀다. 15일 맑음. 밀물이 들었다. 여러 배를 거느리고 우수영 앞바로 들어가 거기서 잤다. 밤꿈에 이상한 징조가 많았다. 16일 맑음. 밀물이 들었다. 여러 배를 거느리고 우수영 앞바로 들어가서 거기서 잤다. 밤꿈에 이상한 징조가 많았다. 16일 맑음. 이른 아침 망군이와 보고하기를 적선 무려 200여 척이 명량을 거쳐 곧바로 진치고 있는 곳으로 온다고 했다. 여러 장수를 불러 전략을 세운 다음에 닻을 들고 바다로 나가니
적선 133척이 우리 배를 에워쌌다. 제당선이 홀로 적선 속으로 들어가 포항과 화살을 풍우같이 쏘아대건만 여러 배들은 바라보면서 진군하지 않아 사태를 헤아릴 수 없게 되었다. 배 위에 있는 군사들이 서로 돌아보며 질려있기로 나는 부드럽게 타이르되 적이 비록 천척이라도 감히 곧바로 우리 배에 덤벼들지 못할 것이니 조금 더 동심 말고 힘을 다해 적을 쏴라고 했다. 그리고 여러 배를 돌아다 보니 이미 일마장가량 물러났고 우수사 김옥추가 탄 배는 멀리 떨어져 가물가물했다. 배를 돌려 바로 중군자 김응함의 배로 가서 먼저 목잘라 효시하고 싶었지만은 내 배가 머리를 돌리면 여러 배가 점점 더 멀리 물러나고 적선에 달려들게 되어 사세가 낭패될 것이라 중군에게 군령 내리는 기와 초유기를 세우니 김응함의 배가 가까이 오고 거제 현령 안위의 배도 다가왔다. 나는 배전에 서서 친히 안위를 불러 말하기를 네가 군법에 죽고 싶으냐 하고 다시 불러 안위야 군법에 죽으려느냐 물러나가며 살 듯 싶으냐 했더니 안위가 황급히 곧바로 들어 싸우려 할 때 적장의 배와 다른 두 적선이 안위의 배에 달라붙고 안위의 격군 7, 8명이 물에 뛰어들어 헤엄치니 거의 구하지 못할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배를 돌려 바로 안위의 배에 있는 데로 갔다. 안위의 배에 의해 군사들은 죽기를 하나여 마구 쏘아대고 네 배의 군관들도 빗발같이 쏘아대어 적선 2척을 남김없이 모조리 섬멸하니 천행천행이다. 우리를 에워쌌던 적선 30척도 깨뜨림을 당하니 모든 적들은 당해내지 못하고 다시 범접해 오지 못했다. 그곳에 머무르려 했으나 물이 빠져 배를 정박시키기 어려웠으므로 건너편 포로 진을 옮겨다가 달빛을 타고 당사도로 옮겨 밤을 지냈다. 17일 밝음 여울도에 이르니 피란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머무르고 있었다. 임치첨사는 배에 격권이 없어서 나오지 못한다고 했다. 18일 밝음 그대로 그곳에 눌러 머물렀다. 임치첨사가 왔다. 19일 밝음 일찍 떠나 칠산도를 건너는데 바람이 순하고 하늘이 맑아 배를 부르기가 아주 좋았다. 법성포 선창에 이르니 적이 벌써 침범에 들어와서 인가에 불을 지르기도 했다. 해질 무렵 홍룡곳으로 돌아가 바다 가운데서 잤다. 20일 맑고 바람도 순조로웠다. 배를 모아 고참도에 이르니 피란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배를 대고 있었다. 이광보도 와서 이지와 또 부자가 왔다. 21일 밝음 새벽에 나서서 고군산도에 이르니 호남 순찰사 박공로는 내가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배를 타고 옥구로 갔다는 것이다. 22일 맑음, 23일 맑음, 24일 맑음, 25일 맑음, 26일 맑음. 이날 밤 허한이 온몸을 적셨다. 27일 맑음 홍한이 크게 익은 것을 보고 장계를 가지고 배를 타고 올라갔다. 정쟁도 충청수사에게 군령을 전하기 위해 떠났다. 몸이 몹시 편치 않아 밤새 고통했다. 18일 밝음 송환과 정지가 바람에 맞게 되돌아왔다. 29일 밝음 송환들이 바람이 순조로워 떠났다.